예, 무더운 여름 영화를 보면서 더위를 식히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요즘 영화 팬들 즐거울 것 같습니다. 괜찮은 영화들이 속속 개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화 암살은 개봉 14일 만에 700만 관객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 표절 시비에 휘말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 연예계 소식 하재봉 문화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덥습니다. 휴가 가신 분들 굉장히 많죠. 근데 네. 영화관을 찾는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영화 암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일제감점기 실파 암살 작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영화인데 네. 영화 보신 분들 다 재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영화 보셨습니까? 네, 저도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예, 벌써 700만이 넘었다는데 어떻게 이런 성과 뭐 예상했던 결과인가요? 일단 최동훈 감독의 영화는 그 이른바 감독에 대한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박신양 씨 주연의 범죄의 재구성이라든가 또 타짜 그리고 무엇보다도 1000만 관객을 돌파한 도둑들 예. 뭐 이런 영화들 때문에 최동훈 표 영화에 대한 관객들의 신뢰가 있습니다. 무슨 영화를 만들든지 예, 재밌게 예. 잘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작품의 완성도와 재미 이 두 가지를 다 쫓는 감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예. 역시 암살은 만만치 않은 소재입니다. 왜냐하면 1933년 예. 상하이와 경성을 무대로 해서 펼쳐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 예, 예. 시대극이지 않습니까? 예. 당시 어떤 고증, 세트라든가 또 의상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그 폼이 들어가야 되는 예. 그런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예, 예. 상당히 완성도 있게 만들어졌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대극답게 제작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정말 그 손익분기점을 넘을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었겠습니다만 예. 180억이라는 제작비가 그 제작자들이 쉽게 지갑을 열 수 있는 그런 제작비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투자할 수 있었다는 것. 최동훈 감독에 대한 전적인 신뢰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무엇보다도 캐스팅 자체가 화려하지 않습니까? 화려하죠. 도둑들의 전지현 씨라든가 예. 또 하정우 뭐 이런 그 배우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예. 또 거기에 이정재 씨 이런 어떤 케미가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 예. 더구나 전지현, 이정재 이런 배우들은 이미 도둑들에서 최동훈 감독과 합을 이뤘던 예. 배우들이기 때문에 예. 예. 그 배우들의 속성, 장단점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감독이어서 예. 그 장점을 극대화시킨 연출 예. 이런 것들이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네요. 출연 배우들의 연기력도 높게 평가되고 특히 이제 광복 70주년이 올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재 자체가 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국심을 관객들로부터 일으켰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암살은 친일파 처단입니다. 예. 주 내용이. 예.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김구 선생이 특별하게 암살단을 조직을 해가지고 친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그 일본군 앞잡이 예. 한국인들을 암살을 시키는 이런 제 이야기인데요. 예. 이런 것들이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그 대중들에게 특별히 어필은 되고 있습니다만 예. 저는 그런 것보다도 애국심보다도 일단 영화 자체가 재밌다. 사실 뭐 애국심에 호소해서 영화 흥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개봉했던 연평해전 같은 경우도 물론 같은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 예. 하지만 어떤 애국심 마케팅이 먹히는 시대는 지났고요. 예. 연평해전 자체도 하나의 영화로서 재미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관객이 예. 든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관객들이 무조건 애국심만을 위해서 극장에 가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암살의 손익분기점이 약 67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었잖아요. 넘어섰죠. 예. 자, 1000만 돌파할 것으로 보세요? 저는 지금 이 추세로라면 충분히 1000만 돌파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하지만 그 하반기 영화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까 잠깐 영화 소개도 나왔습니다만 오늘 개봉하는 유승환 감독의 영화 베테랑. 현재 그 영화 예매로서는 이 베테랑이 1위입니다. 그리고 2위가 그 미션 임파서블인데요. 하지만 이 차이가 크지 않아요. 3위가 암살입니다. 근데 이 세 영화가 그 베테랑이 26% 그리고 미션 임파서블이 22% 예. 암살이 21% 아, 그래요? 뭐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세 영화가 올여름 영화 그 흥행 시장을 끌고 가고 예. 있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드는데 예. 또 다음 주에는 협력 칼의 기억 이병헌 주연의 전도연 주연의 영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영화 팬들 좀 즐거울 것 같습니다. 네. 예. 뜨거운 8월에 이렇게 영화관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극장가에서 최고의 성수기는 7, 8월입니다. 7, 8월이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 방학이 길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겨울 방학이 없거든요. 5월 중순부터 여름 방학이 시작이 돼서 미국의 블록버스터들은 5월 1일 노동절부터 시작해서 9월 추수감사절까지 이때가 대목입니다. 우리나라도 추나 추동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까 봄, 가을은 날씨가 좋아요. 밖으로 꽃 피러 아니면 단풍 보러 다 나가고
춥고 더운 이 여름과 겨울철에 냉방과 난방이 완비된 극장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요. 그래서 그 항상 대작 영화들은 여름에 집중되어서 집중 타겟으로 학생들의 방학과 여러 가지 그런 계절적 요인 이런 것들을 겨냥해서 여름에 풀고 있는데 지금 올 여름에 풀고 있는 이 암살 같은 경우가 아주 맞아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암살이 잘 나가고 있는데 목에 티라고 할까요? 좋지 않은 소식이 좀 들렸어요. 지금 확인이 되지는 않았는데 논란이 좀 있습니다. 표절 논란인데 최종림 씨가 13년 전 자신이 쓴 소설을 소재를 이 암살에서 표절했다. 어느 부분이 표절됐다는 건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자, 이 최종림 작가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최종림 작가는 그 시로서 먼저 1986년에 문학정신이라는 문학 잡지 제가 그 잡지 주간도에 했었는데 거기 통해서 그 서정주 선생 추천으로 등단을 했고요. 또 많은 그 오페라 대본이란가 이런 걸 썼는데 13년 전에 코리안 메모리즈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 표지를 보면은 그 친일 암살단 광복을 위해 뭐 독립군들이 나섰다 이런 제목이 있는데 암살단이라는 그 광고 카피가 표지에 들어있을 정도로 상당히 그 내용 면에서는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림 작가가 충분히 시비를 걸 만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더구나 최종림 작가는 이 코리안 메모리즈를 쓰고 난 뒤에 바로 본인이 시나리오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영화를 타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림 작가는 이런 과정에서 내가 시나리오를 들고 영화사를 여러 군데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새지 않았느냐 이런 의심을 갖고 있고 100억 원대의 그 손해배상 법정 과정을 할 예정이다. 아직 정식으로 고소는 안 했는데 그런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화사 측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영화사 측은 아니라고 하죠. 이제 소설을 구해서 읽었는데 뭐 일부 중복되는 부분은 있으나 그거는 팩트다. 그러니까 실제로 광복군에서 또 상해 임시정부에서 암살단을 조직했던 것은 팩트거든요. 이 팩트는 누구나 다 영화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종림 작가는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최종림 작가의 이 코리안 메모리즈 암살의 결정적 차이점은 시기입니다. 영화 암살은 1933년 상하이와 경성이 무대고요. 코리안 메모리즈는 1945년 8월 8일이에요. 그러니까 광복 바로 직전에 원활한 어떤 정부 이 인계를 위해서 암살단을 조직을 해가지고 경성으로 저 상해 임시정부에서 암살단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일본 총독이라든가 붙잡고 이제 그 원활한 어떤 조국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이런 과정이 펼쳐졌는데 최종림 작가가 주장하는 또 하나의 내 소설을 표절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암살의 여주인공이 누굽니까? 전지현 씨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저격수가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여성 저격수라는 캐릭터는 흔치 않은 캐릭터죠. 근데 코리안 메모리즈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그 독립운동했던 김창숙 선생의 둘째 아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과 러브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여자 주인공이 있어요. 그 여자 주인공이 여성 저격수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 소설을 일부 가져간 거 아니냐. 충분히 최종림 작가로서는 표절 시비를 제기할 만한 이유가 있다. 잠깐만요. 자, 이 암살과 함께 흥행 돌풍을 일으킨 게 바로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5 5번째물 아니겠습니까? 5번째 나왔는데 역대 시리즈물 중에 그 미션 임파서블 중에 가장 빠른 게 300만을 돌파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시리즈 중 최단 기간 300만 돌파를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힘은 이른바 톰 아저씨. 정말 톰 크루즈 우리 관객들에게 너무 친근하고요. 한국도 많이 내한했었고 내한할 때마다 너무나 그 옆집 아저씨 같은 친근한 나이가 50대 중반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떤 경호원들이 막는데 경호원들을 제치고 가서 악수하고 사인하고 이런 어떤 친절한 톰 아저씨의 모습이 한국의 열혈 팬들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나이가 50이 넘는데도 영화 그 미션 임파서블 5를 보면은 엄청난 고난도의 액션을 소화를 하고 있어요. 대역 없이 했다면서요.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몸을 묶인 척사줄로 묶긴 했습니다만 그 비행기 바깥에서 뭐 매달려 있는 이런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해놓고 막상 촬영 들어가니까 내가 이거 미친 짓 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정도로 그런 고난이도의 액션을 그 소화를 하고 있고요. 시리즈에 대한 어떤 그 관객들의 충성도 이런 것들이 미션 임파서블 5에 보내는 관객들의 기대와 맞물리면서 흥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연예계 소식 좀 알아볼까요? 어제 배우 옹기준 씨 그 뮤지컬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무대 1.7m 무대에서 추락을 해서 부상을 당했다는데 현재 상태는 어떻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까?
어제가 아니라 3일입니다. 어제 이야기가 지난 나왔죠. 3일, 지난 3일 저녁 10시 33분에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마을 그 부용도에서 뮤지컬 부용지혜라는 뮤지컬의 리허설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공연을 해야 되는데 그 전날 밤에 뮤지컬 리허설을 하고 있던 도중에 1.7m 높이의 바닥으로 추락을 해서 부상을 당했는데 혼자만 추락한 게 아니라 같이 스태프들 4명이 같이 추락을 해가지고 안동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몸이 좀 안 좋긴 합니다만 예정대로 공연을 강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기준 씨가 그 MBC 드라마 주몽으로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여기저기 뮤지컬 등에 출연했고 또 그 최근에 그 복면 쓰고 노래하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이제 나와서 깜짝 놀란 그 노래 실력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이렇게 무대 사고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나 가수들, 연예인들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런 사고인데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무대 장치하신 분도 조심해야 되고 또 출연하신 분도 좀 각별히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자, 올드스타 싸이가 어제 서울광장에 3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저도 어제 현장에 있었습니다. 우연히 좀 찾게 됐는데 정말 열기가 뜨겁더라고요. 이게 개최한 배경이 있었죠? 저도 어제 그 시청 앞 광장 지나갔었는데요. 2012년에 바로 시청 앞 광장에서 10만 관객 앞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자, 어제 모습입니다. 이 사진이 맞습니다. 어제 모습인데 어제 왜 이 싸이가 갑자기 왜 싸이인가? 바로 메르스 여파 때문에 지금 관광 산업이 완전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다시 조금 살아나고는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가 입은 피해는 굉장히 크거든요. 메르스는 종식됐다고 국가에서 선언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관광객들은 가도 될까 이렇게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광산업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재산이 뭡니까? 바로 한류거든요. 그리고 그 한류의 선봉에 싸이가 있고 그래서 자 이제 내가 나설 때다. 그래서 싸이를 비롯한 많은 한류 스타들이 무료 공연을 했습니다. 무료 관람을 했고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중화권 쪽에 생중계되면서 중국 TV들이 많이 왔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 이제 한국 가도 괜찮다.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메르스는 이제 감염의 위험이 있는데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박수치고 환호하는 걸 보니까 아 이게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싸이가 발벗고 나선 겁니다. 그래요. 뭐 싸이야 무대 위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는 더 그런 모습을 비췄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재봉 문화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